네, 안녕하세요. 유닉스탁입니다. 자, 5월 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자, 왠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긴 연휴 보내고 또 오늘 출발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또 뭐 당분간은 이제 연휴가 없군요. 네. 자, 지난주는 근로자의 날이 있었고, 이번에는 또 어린이날 지나서 연휴 있고, 이렇게 좀 쉬는 날이 좀 많았던 5월의 그 초반이었습니다. 예. 이제 진정한 5월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그 생각이 됩니다. 5월은 이제 날씨가 이제 더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시장도 더 또 불타오르는 그런 5월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5월에도 좋은 성과들 많이 내시길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에, 추세 전환 이론 카페에 제가 이제 글을 남겼거든요. 자, 추세 전환 이론. 자, 요 추세 전환 이론에 대한 글을 다음 카페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제가 간간히 한 번씩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 매매 기법 중에 일부를 좀 선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추세 전환 이론을 여러분에게 좀 공개를 하게 됐는데 보시면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떤 그 성향의 그 매매 그 강의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를 또 소개하는 또 방법으로 또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님, 레이다님 어서 오세요. 어, 현 그 주식 시장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재테크 수단으로 아주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다. 훌륭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조금만 좀 세밀하게 어, 접근하고 공부를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그 재테크 수단으로 음, 삼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추세 전환 이론은 이제 방송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매매한 것은 또 이 추세 전환 이론으로 또 좋은 사례가 될 만한 종목들 그런 또 매매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우리 그 게시판에다가 사진도 올려놓고 설명도 이렇게 써놨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여기서 드리자면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쭉 해오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다시 이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가죠. 예. 그러니까 주식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추세가 바뀌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는 분들, 이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끌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추세 전환 이론을 이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왜 그 중요하냐면 이 주가는 보통 이제 관성을 띠거든요. 관성을 띠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락을 해오던 관성이 종지부를 찍고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 관성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상승하는 결과를 이렇게 맞이하게 된다. 이런 노림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가의 그 어떤 주가라는 것은 이제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매매 기준을 그 삼아 보겠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은 이제 직장인분들이 그 장중에 매매할 시간이 없으신 직장인분들이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업 투자자분들은 전체 계좌를 오직 단타로 100% 사용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보통 이제 전업 투자자분들은 장기적인 매매 계좌, 그다음에 중기 계좌, 단타 계좌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기 계좌를 이 추세전환 이론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가의 속성을 보게 되면은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점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내에 여기서 짧다는 것은 뭐 2, 3일도 되겠지만 한 달도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체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한 달도 그렇게 긴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장점은 뭐냐면, 우리 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매수를 했는데 그 가격보다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가는 그 미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매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온다라는 그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추세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게 되면 또 저항을 받게 되고 여러모로 안 좋죠. 그리고 마이너스가 난 상태로 그 주가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따라서 이제 이 추세 전환 이론으로 매수 타점을 찾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장점이 그거예요. 매수한 시점에서 가격이 크게 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만 내가 가지고 간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마음의 중심을 잡고 뭐 참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은 통하지 않는단 말이죠. 매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자체를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매수했는데 그대로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 주식 매매 기법이라는 것은 그 매매자가 어떠한 매매를 하고 싶은데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 싫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고, 올라가더라도 좀 크게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장중에 이 주가를 계속해서 쳐다보지 않고 있어도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위치에 들어가서 매수를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타점을 잡을 때 지금 이 주가가 이제 추세가 변환이 됐다.
그러면 그 추세의 관성대로 주가는 더 상승을 한다. 상승하는 와중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전환 이론은 이 가지고 있는 기본 그 원리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가 전체 다 밝힐 수는 없었고 간단하게 약간 생략된 부분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 선에서 1차적으로 제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실전에 이제 한 번씩 적용해 보시고, 또 오셔서 또 질문도 하시고, 예, 같이 이렇게 또 대화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건이 되시고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삼아 보시기 바라고요. 자, 뭐 기타 등등 뭐 이제 궁금하신 점은 항상 저녁에 제가 이제 방송하니까 오셔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뉴스에 보니까 이제 좀 중국하고 뭐 무역 협상이 뭐 좀 잘 안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체 지수가 좀 그 하락을 했다 뭐 그러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채팅창에 올려주신 거 한번 볼까요? 경농 상담 가능한가요? 네, 경농 한번 보겠습니다. 평단가는 16,300원이시고요. 비슷한 가격이시고, 주가가 이제 움직인 지 한참 됐네요. 쭉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한번 급등했다가 뒤로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에서 교도보를 확보했네요. 교도보를 확보했고, 여기서 살짝 반등세가 나왔는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관건은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거든요. 이런 데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일단 뭐 지금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확률을 적으로 봤을 때 상승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네요. 그리고 그동안 2달 동안 버텨온 이 상황도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결국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는 지지를 잘 해주는 그런 바닥 다지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만 이제 인지하고 가야 될 것은 이제 굉장히 멀리 왔다. 그렇지만 이제 추세가 또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도 또 평가를 해줘야 되겠고요. 목표가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목표가라는 것은 일단은 전 고점 부근까지죠. 1차 목표가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이제 떨어진 경우에 그 격차가 있잖아요. 격차 정도까지 정도 접근. 그거를 이제 보통 1차로 많이 잡죠. 1차로 일단 보시고 또 나중에 오셔서 또 질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가야 되니까. 근데 그 갔을 때 이제 거래량이 좀 잘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지금 여기 1월달 모습이 바로 그 좋은 사례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 이렇게 딱 터져주죠, 거래량이. 결정적으로. 네, 아무래도 손절은 전저점 맞습니다. 네, 여기 지금 여기서 교도부를 확보했기 때문에
한 13,200원대 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짧게 밀리고 상승에 성공하면은 상당히 크게 먹을 수 있죠. 예. 이런 게임은 이제 이 게임을 하시는 분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은 이제 일종의 게임인데 승부를 걸었을 때 성공했을 경우에는 크게 먹어야 되고 손실 봤을 땐 조금 손실 보고. 원하시는 1차 목표가 18,000원대. 뭐 상관없습니다. 네. 원하시는 목표가 18,000원대가 되시면 만족하시고 파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주식에서 뭐 어떤 생각이 별로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다들 개인적으로 다들 그 어떤 노림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것이 뭐 별로다 그렇게 뭐 말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저의 시각으로 예, 또 제 마인드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매매를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요 시점에서 한 18,000원대까지 이렇게 살짝 반등하는 것을 노린다. 나쁘지 않죠. 예.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쁘지 않죠. 왜냐면 그 생각에 기반에는 여러 가지 좀 염두에 두시고 계신 바가 있으실 거거든요. 자, 원하시는 바대로 잘 되시길 바라고, 제 생각에는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대로 손절은 여기 전저점 이 부분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다면은 이제 여기죠. 분봉으로 가서 좀 보면은 네, 좀 타이트하게 잡는다면 이쪽이고, 조금 널널하게 잡는다면 이쪽이고요. 네,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실 수도 있고, 이제 하시는 분이 하기 나름이죠. 여기도 보시면 지금 추세가 이제 전환이 되고 있죠. 어제하고 오늘로 해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가 중요했죠. 예,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추세 전환 이론은 일봉에 적용해도 되고요. 이렇게 분봉에 적용해도 되고, 또 이렇게 단타로 뭐 3분봉이나 1분봉에 적용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하유님처럼 매매를 하신다면은 이 추세 전환 이론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내가 산 가격이 최저가다. 제가 이런 말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이 최저가이다.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서 주가가 밀리는 것은 모두 다 원치 않죠. 밀리게 되면 손절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환 시점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60분봉을 기준으로 하느냐, 다른 것으로 하느냐에 달라지고, 60분봉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해오던 주가가 여기 5월 2일 날 돌파가 됐죠. 5월 2일 날 돌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을 딱 주었죠. 이 눌림목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손절은 이제 이쪽을 잡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눌림목 보고 5월 3일날 가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손절은 여기로 잡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상승하게 됐죠.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그럼 여기다 이제 팔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60분봉 기준으로 한 거고요. 뭐 일봉에다가 하셔도 됩니다. 일봉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쪽으로 돌파가 일어났죠. 그리고 눌렸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가다 매수를 하면은 여기가 손절이 되겠고, 상승하게 되면 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매수할 타이밍에 잘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60분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팔아야 될 타이밍에 매수를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봉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제 주봉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또 다르고요. 월봉 가면 또 다르고. 아마도 이제 며칠 간격으로 매매를 하시느냐, 그다음에 목표가가 어느 정도냐, 이 정도냐. 목표가 한 18,000원대 잡으셨다면은 일본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잘 되시길 바라고요. 자, 또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 써주시고요. 오늘 제가 매매한 거 좀 설명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성사료, SFA 반도체, 전파기지국 이렇게 세 종목을 매매했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SFA 반도체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SFA 반도체도 이 추세 이론에 의해서 매매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뭐 가장 저변에 깔리는 것은 세력주 매매법이죠. 이 매매를 했는데, 여기는 단타고 제가 스윙하고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12%인데 이게 사실은 수익 매매한 수익은 한 18%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종목에서 단타를 같이 겸해서 수익률이 이렇게 4.12로 나왔습니다. 매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단타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샀는데 이 종목에서 이제 추세 전환 이론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여기선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매수할 당시에 손절은 여기로 잡았고, 상승할 종목이라면은 상승할 것이고 하락할 종목이라면 하락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매수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하락하면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상승 N자형을 그리면서 잘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이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단타를 했는데, 이 단타도 보시면은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추세가 돌파가 되면서 추세를 타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추세 이론에 의해서 매매를 해서 단타 수익을 꽤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났죠. 네. 그리고 이 SFA 반도체의 이제 이 주가의 형태는 뭐냐면, 일종의 작전 세력주, 급등주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전주, 급등주는 어떤 경향을 띠냐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심하게 안 합니다. 조정을 해야 될 타이밍에 그냥 밀고 올라갑니다. 계속. 이런 형태를 띠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 아시아나항공도 보시면은 일봉에서는 좀 잘 느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바로 그 작전주들, 급등주들이 움직이는 어떤 형태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렇게 한 60분 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들은 이렇게 급등을 하면 흐지부지 흐지부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급등주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만큼 올라갔으면 내려오겠지 생각을 할 때 거기서 더 올라갑니다. 이게 그 30분 정도로 보면 보이겠군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조정봉이 붙습니다. 근데 조정봉이 붙을 것이다 예상이 될 때 그 예상을 깨고 점성으로 날려버리죠. 바로 이제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SFA 반도체도 뭐냐면, 자, 한 번, 두 번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한 번 반등을 이렇게 나오더라도 뒤로 밀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이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거기에서 마치 탁구공처럼 통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예상을 깨고 올라가 버리는 이런 밀어붙이기 식의 가격 진행을 시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떨어질 만한데 거기서 예상을 깨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 이제 세력 작전주의 진행 형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중요한 단서이겠죠? 단타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들이 뭐냐면 이제 상승 N자형을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보통은 상승 N자형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그냥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SFA 반도체는 세력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 말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오늘 이거 SFA 반도체는 그 정부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하겠다. 대통령이 좀 강조를 했죠. 그거 때문에 또 올라간 것 같고, 뭐 그래핀인가 뭔가 그 개발한다고 해서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성사료. 네. 자, 이 우성사료도 세력주입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제가 이 우성사료의 그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것이 미국 본토 대륙에 상륙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그 돼지열병이 상륙해서 굉장히 그 피해를 볼 것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우성사료가 이제 크게 올라갔는데, 이 주가의 형태를 보면은 그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런 형태인데, 한번 올라갔다가 싹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요 지점에 가서 이렇게 매수를 따라갈 때 조심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끌리거든요, 이게. 왜냐면 뉴스가 나오는 상태에서 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끌리고 굉장히 막 열광적이거든요, 여기가.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매매일지에다가 뭐라고 그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 메모를 써놨냐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퀘스천 마크하고 그 기사는 핑계일 뿐. 그러니까 그 돼지열병 기사, 그러니까 돼지열병하고 정말 우성사료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를 올려야겠는데 그 기사가 마침 나왔고 나는 그 기사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매수하는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고 그 기사 때문에 올라가고 앞으로 더 올라가겠구나, 대박이 나겠구나 생각이 돼서 산 거예요. 물론 대박이 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거짓말을 하더라도 내일 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관계가 있다 라고 자꾸 사람들을 세뇌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이게 이제 세력주 매매법을 배우신 분들은 그 생각을 하시고 여기 보면은 우성사료,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비 확산 가능성의 급등.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미국에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데 급등했다. 이건 뭐 말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는 우리가 이 기사를 보자마자 바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구나 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뉴스가 나오고 주가는 급등했어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현실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팩트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 기사를 보고 가서 샀어요. 근데 내일부터 아무 소리 없고 그냥 떨어져요, 주가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기사 보고 산 사람들은 그냥 속은 거죠. 네. 근데 기사 보고 샀는데 그대로 올라가서 상한가에 갔어요. 그럼 내가 잘 샀구나. 이럴까요? 네. 그냥 기사는 허울 좋은 거짓말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기사에 사람들이 반응한다라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매매 창을 보면은 기사가 나오고 그 기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구나. 그러면 주가가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데 가서 사죠. 여기 가서 사도 될까 안 될까? 기사가 나오고 이제 일봉 차트 받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막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또 사람들 걸려들었구나. 네. 그러면 이 다음에 주가는 당연히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향해서. 그럼 여기서 뭐 기본 한 7, 8%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 가서 사면은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물릴 확률이 높죠. 그걸 알지만 제가 초보 때 이런 데 가서 많이 샀거든요. 왜 샀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자석 효과라고 마치 자석처럼 이렇게 끌리듯이 상한가 쪽으로 가격이 이렇게 끌려간다 해서 자석 효과라고 어떤 책에도 그걸 봐가지고 그걸 믿고는 따라서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매매해갖고 다 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서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강세를 보일 때 어떤 뉴스가 나오고 가서 사요. 그러면 진짜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날 막 상한가 3번 4번 막 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계속 물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한 통상 70% 내지 80% 정도는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 조정을 당합니다. 이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판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판 이 양, 그 다음에 형태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오죠, 답이.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오늘 무너졌으니까 완전히 내일도 계속 무너지겠다.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세를 분석할 때 또 이런 것을 분석할 때 이렇게 해서 종가에 매수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런 경우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팔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갖고 내려가려고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락이 시작이 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주가가 가죠. 이 형태는 뭐냐면 주가가 내려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매도세하고 매수세가 팽팽하게 잘 좀 균형을 맞춰서 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것이 나오게 되면은 매도세는 완전히 손을 들어버리고 항복하게 되고 매수세는 총직결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밀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움직이는 저 모습들을 차분하게 잘 살펴보시면은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읽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상사료 오늘 그러니까 수익을 낼 때 기쁠 때가 어떤 때냐면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내가 이것을 싹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예상한 대로 딱딱 될 때, 그럴 때가 참 큰 수익이 아니라도 재밌어요. 예. 오늘 1.33인데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가겠지 했을 때 딱 갔을 때 그런 경우 참 재밌습니다. 그런 겁니다 오늘. 자, 그리고 전파기지국, 이 전파기지국은 그 5G 아마 그 테마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지난달에 그 4월달에 그 움직였고, 이 차트도 지금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려가려다가 한번 올라간 것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뒤로 빠졌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 정도 나오는 것까지도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밀어붙여 가지고 오늘까지 밀고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완전 넘어서 버렸거든요. 이것은 그 세력주죠. 예. 이렇게 되면은 아마 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어떤 형태냐면 현대바이오, 그 현대바이오 이런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바이오도 여기서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올라갔을 때 가서 산 사람들만 그냥 물려버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이쪽에서 산 사람들, 여기서 산 사람들 다 물리게 되는 거고,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아마도 어마어마한 매도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한 단계, 두 단계 거쳐서 뒤로 빠진 후에 그 뒷자리에서 상당한 파동을 일으키고 돌파까지 이뤄낸다. 이런 케이스하고 아주 비슷하죠. 전파기지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거래량이 아침에 이제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이 보던 이렇게 거래량을 줄이면서 조정을 하다가 아주 강력하게 돌파하는 이런 날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뒤쪽에서 이렇게 돌파했다가 이렇게 이런 케이스가 가장 많고요. 여기는 아침에 여기서 한번 그냥 뽑아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이 차트는 뭐냐면 아침에 지금 매수하러 들어왔던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락으로 밀리고 해서 안 좋은 날이죠. 예. 따라서 사람들이 손절을 쭉 하고 나간 차트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절하고 나왔죠. 이 두 날을 하루로 압축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오늘 그 국토부 장관이 그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차트를 보여주더라고요. 예.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한마디로 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것은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말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얼마 안 가서 아파트 가격은 다시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사실은 가장 큰 호재입니다. 나중에 오를 거라는 것을 미리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파기지국도 이렇게 되면은 잘 내린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종가 매수 방법으로 이런 거 좋잖아요. 만약에 실패한다, 상승이 실패한다, 그러면 끊어주고, 성공한다, 기본 10%씩 먹습니다. 이 차트들 앞에 보면은 이날도 30일 날도 참 좋죠. 이 지금 모양새를 보면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물려버렸죠, 사람들이. 그리고는 박살을 내놓습니다. 이런데 종가 가다 매수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음에는 못 올라갔죠. 하락을 많이 시켜놨는데도. 왜냐면 상승 자체가 너무 약해요. 거래량이. 이런데 보면 거래량이 엄청나죠. 그리고 박살 내버리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상승이 잘 나오죠. 만약에 이제 이걸 갖다가 초보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번 나눠서 이렇게 매수를 하셔가지고 반등을 노리는 매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전파기지국을 매매할 때 그 전날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상승이 뽑아져서 나왔으니
여기서 더 상승하는 것이 당연할 뿐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윗꼬리 양봉들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제 좀 굵직굵직한 테마들이 같이 걸려 있는 것들을 위주로 많이 보시고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가 걸릴 듯 뭐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기름값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흥구석유 기름값이 이제 올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고, 이거는 뭐 사실 그 전에 이제 다 예고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매집이 됐고요. 저는 이 차트를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하고 막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도 드렸고, 와, 이거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거대한 것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했는데 놀랐습니다. 예. 와, 이거 그냥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끌어올리려면은 지금처럼 나오는 뉴스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끌어올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몇 달 있다가 기름값 또 올라가죠. 그 지금 세금을 15%에서 뭐 7%로 낮추고 나중에 3개월인가 지나면 이제 세금 다시 0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가 또 올라갈 거고, 근데 그 정도까지 시간적으로 추세를 밀고 올라가지 못할 것이고, 가격을 올려서 팔 때는 최대한 단기간 내에 신속하게 팔아야 된다라는 이런 원리가 있죠. 신속하게 올려서 팔려고 지금 한다면 여기를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돌파해 버릴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 전투를 한번 하려고 지금 항공모함이 그 앞에 갔다고 하는데, 한번 이제 전쟁이 나면은 이런 건 막 그냥 급등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와갖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는 뭐냐면 여기에서 뭐 한 달 내내 옆으로 막 횡보한다 이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뽑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길면 이틀, 짧으면 하루 바로바로 빠른 시간 내에 올려버릴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액션은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를 읽어내는 능력, 별거 아닙니다. 예, 괜히 제가 어렵게 말씀드리지만 공부해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자, 이상 오늘 설명 다 드렸고요. 자, 오늘도 긴 연휴 끝에 다시 이제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다시 이제 그 힘을 내신다 생각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내일부터는 또 한동안 이제 쉬는 날 없으니까 또 함께 또 열심히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제가 올려놓은 글 많이 참고하시고요. 뭐 궁금하신 점이나 수강 신청은 이메일로 편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올려주셨는데, 네. 동성제약. 자, 황금님이 질문 하나 올려주셨는데 보고하겠습니다. 동성제약의 상황을 보니까 작년에 급등을 했군요. 급등을 하고 많이 빠졌네요. 45,000원에서 15,000원. 바닥은 잘 다지고 있는 편이고요. 급등을 시켰군요. 여기는 지금 뭐냐면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데,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 뒷자리에서 반등을 노린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것을 보고 눌려주고 그쪽에서 한번 노려보는 게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딱 눌렸을 때 여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는 이미 한번 어느 정도 뻗었어요. 뻗고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 경우에는 이 테마가 뭐죠? 예. 막 무지막지한 테마가 있으면 됩니다. 무시무시한 테마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무시무시한 테마가 없다면 좀 그래요. 그냥 개인 회사 테마군요. 광역학 이 테마가 사람들이 많이 잘 아는 테마가 돼야 됩니다. 췌장암 환자 광역학 치료. 네, 애매합니다. 예. 단순하고 그냥 무시무시하고 전염병 같은 거 있죠. 대충 이제 아시겠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테마. 예, 짜릿짜릿한 거. 예. 마치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은 거, 뭐 그런 거. 예.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가 또 좋죠. 일단 이렇게 보고, 네. 요 이후에 주가를 만약에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그때 이 세력의 그 끌어올리는 운전 능력을 보면서 감탄하실 거예요. 야, 이걸 이렇게 엮어가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없던 테마도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갖다 붙이고 막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그냥 테마 없이 그냥 끌어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올려드렸던 어깨 아시아나 항공 아니 아시아나 IDT 네.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반등 노리는 거. 이거는 이제 많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재료가 살아있고, 예,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이거 아시아나항공 아직 매각이 결정이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는 살아있고, 그래서 내가 이 뒤로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 반등을 한번 먹어보겠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렇게 이렇게 그 추세로 이게 이제 상승할 종목이라면 이 추세 이하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만의 이런 노림수가 있고 내가 이걸 노려보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 상당히 훌륭한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자신만의 그 어떤 딱 노림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이동평균선이 어쩌고 해서 그냥 매수를 한다. 그것은 너무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하건 남들이 뭐 그건 잘 됐네 못 됐네 하건 뭐라 하건 자신만의 그 고집이 있다는 거죠. 예. 자신만의 고집으로 나는 이래서 매수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런 어떤 딱 그 자신만의 그게 있어야 된다. 거죠. 그렇게 매수를 하지 않으면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그때그때 어디가 안 된다 하니까 막 거길 따라가고. 그러니까 오늘 그 우성사료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테마라는데 하고 가서 샀어요. 만약에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자, 방금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바로 써주시고요. 지금 방송 종료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문 써주시는 거 보고 답변 드리고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질문 써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9시에 시작해서 9시 50분에 끝납니다. 내일 그럼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저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